네, 안녕하세요. 이제 뭐 저희 블록 딜도 끝났고, 네, 정기 주주 총회도 끝났습니다. 이제 뭐 저희가 네,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 그리고 빨리 나왔으면 하는 부분, 네, 셀트리온 네, 3사 합병 부분이죠. 그러면 네, 셀트리온 3사 합병 말 그대로 주가가 낮은 위치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높은 위치에서 하는 게 좋을까요? 물론 서로 장단점은 있는 부분이고, 또 우리 또 주주들 사이에서도 그죠,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주가에서 뭐 합병을 하는 부분 쪽에 대해서는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가격에서는 뭐 절대로 뭐 그 합병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거는 또 개인 주주들 간에 뭐 서로 다른 생각 부분이니까 서로 다 존중해야 될 사항이고요. 일단은 현재 주가에 대한 부분, 더 높은 주가에서 합병을 진행했을 경우 등등 해서 간단하게 네,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고, 그리고 3사 합병 진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물론 3사 합병 성공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주주 가치 제고 방안 나오겠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 합병 성공을 이끌기 위해서는 주식 매수 청구권, 네, 청구되는 걸 최소화하기 최소화하기 최소화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단은 뭐 주식 매수 청구권 그 비용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 위치에 따른 셀트리온 삼형제 내 3사 합병 진행 시 회사와 주주 간에 그냥 표면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물론 서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 보유 시점, 현 보유 현금성 자산 기준 주식 매수 청구권을 감당할 수 있는 주식수 네,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 매수 청구권 일단은 네, 부담할 수 있는 회사의 현금성 자산 기준이 대략 한 1조 2천억대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 기준상으로 어느 정도 주가가 낮은 위치에 있을 때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서로 감당할 수 있는 주식수 비율 자체가 틀려지겠죠. 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상 보시기 전에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뭐 이 부분은 뭐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사항인데요. 뭐 간단하게만 다시 또 합병에 대한 부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합병, 우리 뭐 흡수합병, 신설합병이 있는데 우리는 흡수합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이 있는 사항인데 지금 현재 가장 유력한 부분 거죠. 셀트리온이 내 존속법인, 그리고 헬스케어랑 제약 부분, 네, 제약이 소멸법인으로 들어가는 네, 흡수 합병 쪽에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흡수 합병의 네, 절차 부분, 어디죠? 네, 주주총회에서 헬스케어 김현기 대표 뭐 이사회 합병 결의까지 나올 수 있는 게 뭐 3개월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온 이후에 4개월 정도 걸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네, 이 부분은 네, 합병 이사회 합병 결의 공시가 난 다음에 합병 기일까지 보통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사회 결의가 나오려면 실질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준비 거의 없이 약간 뭐 아주 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뭐 아무튼 뭐 합병 비율도 정해야 되고 그죠,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도 정하기 위해서는 뭐 3개월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셀트리온 3사 같은 경우에 대부분 몇 년 전부터 합병을 진행해 왔고, 최근에 정기주주총회에서 합병에 대한 행정적인 검토 부분은 모두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네, 어제 셀트리온 내 자사주 100%다 완료했습니다. 헬스케어 조금 남았죠. 헬스케어 네, 월요일날 다 마무리될 수 있겠죠. 그러면 자사주 매입 종료일 기준으로 한 달 뒤에 이사회 합병 결의 공시가 나올 수 있죠. 물론 이 부분은 최단 빠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해서 4월 말 최단 그죠. 4월 말이나 5월 뭐 5월쯤에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염두를 해두시고, 일단 뭐 이사회 결의 및 계약 체결, 그리고 합병 반대 의사 접수, 주주총회 개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합병 기일, 그 나머지는 이제 회사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일단은 뭐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
이사회 합병 결의 공시 부분이랑 주식 매수 청구권 뭐 등등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이고요. 네, 주식 매수 청구권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알려드렸던 사항이었죠. 그래서 주식 매수 가격의 결정 부분, 자본시장법 주식 매수 가격은 회사와 주주 간의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법 시행령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라고 해서 합병 기준일 직전일로부터 2개월, 1개월, 일주일 전 가중 평균 종가를 산술 평균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에 대해서 가중치를 다 따져서 2개월 평균, 1개월 평균, 일주일 평균으로 해서 주식 매수 가격이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주식이 예를 들어서 주가가 지금 현재 뭐 16만 원일 때와 예를 들어서 30만 원일 때와 당연히 주식 매수 가격 자체가 틀려지겠죠. 예를 들어서 뭐 16만 원이라고 하면 예를 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매수 가격이 뭐 15만 원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과거의 주가에 따라서 30만 원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26만 원, 27만 원, 이 주가 기준에 따라서 그죠? 주식 매수 청구권 나올 확률도 조금 더 달라지겠죠. 물론 또 주가 위치에 따라서 그죠? 이때는 또 주식 매수 청구권 반대, 그러니까 청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또 이때는 또 상대적으로 적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사항이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하나 합병 비율 부분이죠. 주권 상장 법인 간의 합병 비율 정해지는 사항 기본적인 합병 비율 기준 주가는 이사회 결의일과 계약 체결일 중 빠른 날에 과거 1개월, 일주일, 직전일의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 산술 평균하여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회 합병 결의 공시 나온 기준상으로 1개월 전 주가, 일주일 전 주가, 직전일 주가를 거래량을 가중치를 따져가지고 합병 비율이 정해집니다. 이렇게 정해진 합병 비율 상에서 당사 법인의 합병 가액 등은 기준 주가에 따라 산정하되 기준 주가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 및 할증이 가능합니다. 해서 이 기준상에서 합병 비율이 정해지면 30% 내에서 할인 및 할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합병 비율의 근거, 기준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 뭐 작년에 일단 셀트리온 3사, 셀트리온 홀딩스 그리고 헬스케어 홀딩스 원래는 스킨큐어 합병하려고 했던 사항이 있는데 스킨큐어가 주식 매수 청구권 과다 부분으로 빠졌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자체, 셀트리온 홀딩스와 헬스케어 홀딩스 자체만으로 일단 합병이 진행되었던 사항이었고 합병 최초 공시일이 7월 26일이었습니다. 최종 합병기일 12월 3일 해서 중간에 스킨큐어 문제 부분으로 대략 한 5개월 조금 안 되게 한 4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스킨큐어 문제 부분으로 스킨큐어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 대략 한 3개월 조금 넘게 걸리는 부분인데 일단 넉넉 잡아서 한 4개월 정도로 볼 수 있는 사항이고요. 형 기준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이 부분 보여드렸던 사항이 있는데요. 그냥 기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은 2개월 전, 1개월 전, 일주일 전 해서 대략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뭐 대략 지금 현재 기준상으로 보면 셀트리온은 16만 2천원, 헬스케어는 6만 4천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8만 8천원 정도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정해질 수 있는 사항이고요. 형 기준 합병 비율 이 부분 크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향후 그저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항상 키 맞추기 식으로 해서 비슷하게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이 비율 자체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셀트리온이 존속 법인이니까 1 그리고 헬스케어 0.3 그리고 제약이 0.5 해서 만약에 헬스케어 주식을 한 주 정도 가지고 있다면 신주를 0.3주 받을 수 있고 셀트리온 제약 한 주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3사 합병된 신주 0.5주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 부분이고요. 그럼 현재 일단은 우리 3사 합병 모멘텀이 발생이 하게 되면 주가가 대략 얼마 정도 오를까요? 단순 그냥 추측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죠.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 뭐 엄청나게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본 겁니다.
2017년 9월 달에 저희 셀트리온 거래소로 이전했죠. 그래서 17년 9월 달에 임시주총을 통해서 코스피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전 효과 약 한 3.5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17년 9월 달쯤에 월봉 부분인데요. 이때가 한 10만원 초반대 부분이었습니다. 일단은 고가가 35만원까지 갔던 상황이었죠. 해서 대략 10만원 초반에서 35만원 정도, 대략 3.5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 그러면 단순 추측한 겁니다. 이때 그죠? 뭐 실질적으로는 코스피 이전 효과 부분이라고 하지만 또 시장 자체도 뭐 좋았던 부분도 있고 바이오 섹터 또 전반적으로 좋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있죠. 그런 변수들 일단은 무시를 하고 코스피 이전 효과로만 일단은 본 부분입니다. 그러면 3.5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저가 대비. 그리고 이때 우리 레키로나주 약간 치료, 물론 전체 시장도 또 좋았죠. 유동성 시장 부분이었고 바이오주 섹터 또 좋았습니다. 레키로나 효과, 크게는 레키로나 효과 부분이었죠. 우리 치료제 효과 부분으로 대략 저점 20만 초반대에서 거의 40만원 조금 안 되는 부분까지 상승했습니다. 대략 한 2.4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이전 효과로 대략 3.5배, 레키로나 부분으로 대략 2.4배. 그럼 그냥 단순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그냥 이런 빅 이벤트 기준상으로 우리 주가가 3.5배, 2.4배 상승했는데 그럼 3, 4병 모멘텀에 따른 주가 상승률 단순적으로 한 2배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스피 이전 효과보다 3, 4합병 모멘텀 접재가 훨씬 더 큰 부분이고요. 레키로나 이 부분은 조금 그렇네요. 그때는 항상 또 기대감이 엄청났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으니까 엄청나서 레키로나 효과가 더 크느냐 3, 4합병 모멘텀이 더 크느냐 그 부분은 조금 그렇지만 단순하게 코스피 이전 효과 상으로 본다 그러면 3, 4합병 모멘텀 자체가 훨씬 클 겁니다. 하지만 대략 한 2배 정도로 예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과거에 일어났던 빅 이벤트를 기준상으로 주가 상승률 얼마 정도 될까 하고 그냥 단순 추측을 해본 부분이고요. 그러면 처음에 저희가 이제 현재 우리 뭐 셀트리온 주주원들도 그렇고 또 많은 주주분들도 그죠? 빨리 3, 4병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닌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근데 지금 현재 주가에서 3, 4합병이 진행되는 경우와 조금 더 높은 주가에서 3, 4합병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지금 현재 16만원대 아까 2배 정도면 그죠? 뭐 32만원, 33만원 합병 효과 부분으로 그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만약에 25만원 근처라고 하면 그냥 단순하게 보면 50만원 근처 이렇게 단순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재 주가에서 3, 4병 진행되는 게 나을까요? 추후에서 진행되는 게 나을까요? 물론 서로 장단점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장단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 4합병 결의 시기와 주가의 관계해서 먼저 현재 주가 대략 뭐 17만원 정도라고 보겠습니다. 뭐 16만 5천원대 부분이지만 일단은 회사 측에서 장점이 있죠. 제일 큰 장점 주식 매수 청구권 비용 자체가 적게 들어갑니다. 높은 주가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 현재 주가에서 진행하게 되면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적게 들어가죠. 아까 주식 매수 청구권 기준이 있었죠. 뭐 2개월, 1개월, 일주일이었나요? 그리고 또한 회계 이슈 개선안 실행 및 빠른 정리가 가능합니다. 회계 이슈 개선안 쪽에서 뭐 금감원에서 그죠? 뭔가 이제 너희들 내부 관리 똑바로 할 수 있는 개선안도 같이 내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죠. 그 개선안 중에 3, 4합병에 대한 부분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져야 앞으로 혹시 불거질 회계 이슈에 대한 부분도 완벽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죠. 또한 이제 3, 4합병 빨리 이루어지게 되면 셀트리온 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조기 소멸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 부정적인 이미지 많이 있죠. 뭐 창고 매출 등등등 해서 아무튼 부정적인 이미지 한꺼번에 다 해결될 수 있고요. 단점 부분은 제가
생각을 잘 못하겠습니다. 지금 낮은 주가에서 합병이 이루어진다. 회사의 단점 있을까요? 네, 개인 주주 입장에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리 이루어진다고 하면 현재 주가에서 상승 모멘텀이 바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약간 단점은 조금 뒤로 미루어진다고 하면 그게 중장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앞당겨지는 사항이죠. 추후에 이뤄질 모멘텀을 앞당겨서 사용하는 부분이라서 단기 모멘텀 발생, 중장기적은 당연히 소멸되는 사항이겠죠. 두 번째, 현재 주가보다 조금 더 높은 주가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장점, 이 부분은 또 장점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단점, 제일 큰 부분이죠. 주식 매수 청구 비용 자체가 과다 발생하게 됩니다. 네,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자체가 틀려지겠죠. 물론 이 부분은 단순하게 그죠. 주식 매수 청구권 그 청구하는 비율 자체가 거의 비슷하다는 기준상입니다. 거의 비슷하다는 기준상으로 보면 단순하게 청구 비용 자체가 훨씬 더 많이 발생이 되겠죠. 하지만 현재 주가율을 17만 원, 만약에 25만 원 대부분이었는데 17만 원에서 합병을 진행했을 때 예를 들어서 주식 매수 청구권 그 비율이 3%다. 그런데 25만 원 이게 그죠? 3%가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겠죠. 그냥 단순 논리상으로. 하지만 3% 비슷하게 주식 매수 청구권 나오는 비율 자체가 비슷하다고 하면 당연히 주식 매수 청구 비용 자체가 과다로 발생됩니다. 그리고 또 회계 이슈 개선안 및 셀트리온 그룹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3, 4병 마무리가 될 때까지 뒤로 더 늦춰지게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개인주주 입장, 장점은 향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잔존합니다. 하지만 단기 모멘텀은 없죠. 단기로 주가 상승할 수 있는 뭔가 또 다른 확실한 모멘텀이 있다고 하면 3, 4병 뒤로 미루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만약에 확실한 주가 상승 모멘텀, 단기적인 호재가 있다고 하면.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주가를 조금 단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상승 모멘텀, 호재 그렇게 많이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굳이 꼽자고 하면 그죠? 1분기 때 셀트리온의 1분기 실적 부분이겠죠. 하지만 셀트리온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이제 또 횡보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많이 상승할 거라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해서 제 생각,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우리 주가 상승을 충분하게 이끌 모멘텀이 있다고 하면 저는 3, 4병 뒤로 하는 부분도 괜찮다고 봅니다. 단점에 대한 부분, 현재 단기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이 없습니다. 해서 당연히 반대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을 발생시켜서 꾸준하게 이어가느냐, 아니면 단기 모멘텀 없이 횡보 약간 전진적 상승으로 보이다가 추후에 이어가느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셀트리온 지금 현재 발행 주식수 대략 1억 4천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거 주식 배당으로 해서 또 늘어난 거죠. 1억 4천주 정도 되는 사항이고, 주요 주주 현황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홀딩스의 70인이 22% 정도 지분 가지고 있고요. 아이온 인베스터 요거는 업데이트가 안 된 겁니다. 최근에 아무튼 블록딜 이어놨죠. 블록딜 이어나서 5% 밑으로 지분이 떨어졌지만 일단 이 기준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분율 차이 한 2% 조금 넘겠죠. 그 정도 차이이지만 일단은 그런 부분은 큰 변수는 아니니까 그냥 감안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7.4%, 국민연금공단 6.2%, 그리고 자사주가 1.6%대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대한 지분 다 합치면 대략 37.7%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테마색의 테마색의 지분 이거보다 더 줄어들었으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37%대가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35%대가 나오겠죠. 35%대나 37%대나 큰 차이는 아니죠. 해서 그냥 단순하게 나와 있는 상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21년 말
기준 등으로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 부분이 대략 1조 2천억대 부분입니다. 20년 말에 6,900억대에서 1조 2천억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해서 21년 말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 1조 2천억대 부분이고요. 물론 이 부분 현금성 자산이란 부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단기 금융 상품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네, 그러면 현금성 자산 기준, 주식 매수 청구권, 비용 감당 수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보셨던 대로 21년 말 기준 현금성 자산 1조 2천억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약 16만원, 우리가 빨리 3, 4병 빨리 진행해서 그죠?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16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었다고 하면 전체 현금성 자산 1조 2천억 정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16만원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으로 나누면 약 750만 주 정도에 대해서 이 금액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 청구된 비용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750만 주에 해당되는 사항은 전체 주식수 아까 1억 4천 주 정도였죠. 전체 주식수의 5.4% 정도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주요 지분 아까 셀트리온 홀딩스, 테마세, 국민연금 약간 자사주 그게 한 35%, 37% 정도 부분이었죠. 주요 지분을 제외하면 62.3% 기준이 8,700만 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8,700만 주 기준상으로 약 8.6%를 차지합니다. 해서 어떻게 보면 그죠? 8,700만 주 대부분 뭐 개인이겠죠. 또 기관도 있겠고 그죠? 그래서 이 중에서 주식 매수 만약에 청구권 행사를 하게 되면 이 8,700만 주 중에서 8.6% 정도를 차지를 할 수 있습니다. 커버를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1조 2천억이라는 자금으로 주식 매수 청구권에 나올 수 있는 8.6% 750만 주를 커버할 수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반대로 조금 더 높아지겠죠.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약 25만 원으로 가정을 하게 된다 그러면 똑같이 현금성 자산 1조 2천억 25만 원 나누면 대략 480만 주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 480만 주 전체 주식 수의 약 3.4% 정도를 차지를 하고요. 주요 지분 아까 62.3 빼면 주요 지분을 빼면 62.3% 부분입니다. 아까 전체 그러면 8,700만 주죠. 8,700만 주 기준 약 5.5%를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주가가 낮았을 때는 주식 매수 청구권 전체 8.6%를 커버를 할 수 있는 이제 수준이 되는 사항이지만 주식이 조금 높아지면서 매수 가격이 높아진다고 하면 저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이 높아진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비율 자체가 줄어들겠죠. 5.5%로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때 주식 매수 청구권 뭐 예를 들어서 행사 비율이 만약에 3%다. 25만원 대략 한 3% 정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본다는 가정입니다. 뭐 주가 위치에 따라서 그죠. 뭐 이때는 3% 부분이지만 이때는 뭐 2%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때 뭔가 뭐 이래 좀 상황이 안 좋아서 더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그런 변수는 제외를 하고 똑같은 거의 비슷한 비율대로 주식 매수 청구권이 나왔다고 했을 때 일단은 감당할 수 있는 똑같은 자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단순적으로 본다 그러면 3, 4합병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주식 매수 청구권 커버할 수 있는 기준상으로만 본다고 하면 주가가 낮은 위치에서 물론 일부러 낮췄다고 하면 당연히 그죠. 우리 주주들 엄청 반대하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회사 측에서 일부러 낮췄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나왔던 회계 이슈 부분, 경구용 치료제 이슈 부분 뭐 등등등 해서 계속 주가가 떨어졌던 상황이었죠. 일부러 낮춘 부분은 아니죠. 해서 그러한 종합적인 부분 상으로 판단했을 때 단순히 일단은 주가가 높은 쪽보다는 낮은 쪽에서 진행하는 것이 주식 매수 청구권 비용 감당 수준으로 봤을 때 합병 성공성이 훨씬 높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러면 3사 합병 진행에 따른 개인적인 소견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사항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있으니까요. 회사 입장은 주식 매수 청구권 비용에 따른 합병 가능성을 위해서 낮은 주가 진행을 하는 게 유리하죠. 해서 아까 잠깐 보셨던 주식 매수 청구권 비용 자체가 많이 커버할 수 있는 수준 자체가 달라지겠죠. 그리고 회계 이슈에 따른 조치 사항에 개선한 내용 중에 3사 합병안이 일부 언론에서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부회장도 이야기했던 사항이었죠. 그럼 뭔가 아주 뒤로 늦출 수는 없겠죠. 좀 단기적으로 아니면 좀 빠른 시일 내에 뭔가 조치안 중에 나와야 되는 사항이겠죠. 기우성 대표 또한 주총에서 3사 합병만이 앞으로 불거질 수 있는 회계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언급을 했죠. 기사에서 보셨던 대로. 또한 서 회장 입장에서는 서 회장이 언급한 대로 3사 합병이 본인에게는 직접적인 이익이 될 게 없습니다. 홀딩스 간 합병으로 서 회장 입장에서는 모두 정리가 되었습니다. 셀트리온 홀딩스, 헬스케어 홀딩스, 물론 스킨큐까지 합치면 좋았었겠지만 그죠? 스킨큐는 빠졌고 셀트리온 홀딩스와 헬스케어 홀딩스 합쳐서 셀트리온 홀딩스가 이제 있고 지주 회사가 있고 그 밑에 셀트리온 대략 20%대 지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헬스케어 대략 24%대 지분 가지고 있습니다. 소 회장은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직접적인 이득이 될 게 없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이 없다면 개인 주주들에게는 빠른 3사 합병 진행이 유리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확실한 단기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금 더 높은 주가 위치에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확실한 단기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는 저는 빠른 3사 합병 진행이 반드시 유리하다고 보고요. 현 주가에서 진행을 하나 좀 더 높은 주가에서 진행을 하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단기 모멘텀으로 진행을 하느냐 중기 모멘텀으로 진행하느냐 큰 차이죠. 이거는 주주들에게는 큰 차이는 없지만 회사 측에서 본다 그러면 그죠? 아까 주식 매수 청구권 비용 청구되는 거에 큰 차이가 있죠. 개인 주주 입장에서는 제가 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현 주가냐 더 높은 주가냐 차이는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변동뿐 합병 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해서 말 그대로 이 부분 회사에서 감당할 수 있는 주식 매수 청구권 감당 수준이 바뀌는 사항이죠. 합병 비율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변동 사항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 상승과 빠른 셀트리온 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빠른 3사 합병만이 해결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빨리 3사 합병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인 소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그죠? 또 뭐 빠른 3사 합병 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 가격대에서는 합병 절대 반대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일 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3사 합병 빨리 진행해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늦어야 되는 사항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신중하게 한번 판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3사 합병 빨리 진행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늦게 해야 되는 상황인지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공유를 시켜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